안녕하세요. 오늘 감귤 망감류 소비 트렌드 및 특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농촌진흥청 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좀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귤 망감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순서는 추진 개요,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 소개, 감귤 망감류 소비 트렌드 분석,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목적은 감귤과 망감류 소비 트렌드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소비 트렌드 데이터라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감귤 망감류 소비자 인식조사로 저희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인쇄본을 보다 보니 파일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책자본보다는 이 화면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에 사용된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는요. 목적이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R&D 방향 설정을 위해서 설계된 데이터인데요.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1000가구 대상 운영을 하다가 2021년 그리고 현재까지 전국의 1,500가구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500만 건의 빅데이터가 수집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앞에 보신 1,500가구가 어떻게 저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가구의 일자별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저희에게 매달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소비하는 모든 영수증을 가계부에 다 부착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가계부를 모아서 엑셀로 전환한 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사하고 있는 정보로는 그 영수증에 보통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액, 구매 횟수, 구매 단위 중량이나 개수, 어디서 샀는지, 구매 수단은 무엇인지를 중심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연령이나 성별, 직업, 소득 규모, 가구 구성원 유형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고 세부 농식품 정보인 신선 가공식품, 원산지 브랜드, 품종이나 부위 등과 같은 정보도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감귤 망감류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인데요. 제가 전반적인 과일 소비량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별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과일 채소 소비량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채소입니다. 채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루 평균 채소 소비량이 540g으로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채소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과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일의 결과를 보시면 한국의 하루 평균 과일 소비량은 162g으로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요. WHO 권장 소비량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채소는 많이 먹고 있지만 세계 평균보다 과일은 오히려 세계 평균보다 많이 먹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저에겐 되게 신선하게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주요 5대 과일의 과일 소비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18년, 20년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감귤의 경우에는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분석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패널의 감귤 망감류 구매 변화인데요. 먼저 연도별 구매액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도별 구매액은 1년에 한 가구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구매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감귤의 경우에는 한 가구에서 48,864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었고요. 망감류의 경우에는 18,702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감귤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망감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구매액을 망감류의 경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망감류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으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먼저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은 하늘색 그래프입니다. 한라봉은 계속해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천혜향의 경우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2010년 1227원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라봉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양과 황금양은 증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천혜양만큼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횟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 횟수는 1년에 한 가구에서 몇 회를 구매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감귤류 살펴보시면 감귤류의 경우에는 1년에 약 4.2회 정도 구매를 하고 있었고요. 망감류의 경우에는 연 1회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라봉은 0.4회, 천혜양 0.4회, 레드양 0.1회, 황금양 0.1회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회당 구입액입니다. 이 회당 구입액은 한 번 구매할 때 얼마어치의 금액을 사는지를 의미하는데요. 회당 구매액은 레드양이 가장 높았습니다. 레드양, 황금양, 한라봉, 천혜양, 감귤 순으로 나타났고요. 금액으로 살펴보시면 파란색이 레드양입니다. 레드양의 경우 28,242원, 가장 낮은 감귤의 경우 한 회당 9,816원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구매가구 비율입니다. 이 구매가구 비율은 100가구 중에 80가구가 구매하면 80%의 구매가구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귤을 구매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색 그래프가 감귤인데요. 지속적으로 구매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서 망감류의 경우에는 주황색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귤류를 구매하는 가구는 적어지고 있지만 망감류를 구매하는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매 가구 비율을 망감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혜양, 한라봉, 레드양, 황금양인데요. 이 천혜양을 구매하는 가구가 아까 구매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구매 가구 비율 역시 천혜양은 급속도로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2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천혜양이 오히려 한라봉을 넘어서는 기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혜양의 경우에는 파란색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한라봉의 경우에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 오히려 천혜양에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소득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류와 망감류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구매액과 구매가구 비율 모두 높은 특징을 보였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부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입니다. 분위수가 높을수록 더 소득이 높은 걸 의미하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모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모두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이건 감귤류나 망감류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월별 구매액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감귤류의 경우에는 월별 구매액이 12월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매가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요. 대부분 11월에서 1월 사이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감류를 살펴보시면요. 주로 1월에서 3월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매 시기가 굉장히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2월에서 4월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점점 앞으로 당겨져서 최근에는 1월과 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비자 설문조사로 진행한 감귤, 망감류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중요도 만족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로축이 중요도고 세로축이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선함과 단맛을 보시면 신선함과 단맛은 중요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한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신선함과 단맛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요. 신맛에 대해서 보시면은 신맛은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신맛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았고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낮았으나 오히려 만족도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귤 소비 변화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과거 3년 대비 감귤 소비량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비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소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가족 인원이 변해서 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귤 구매 용도와 용량인데요. 감귤 주 구매 용도는 자가 소비용이 8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뒤에 제가 망감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귤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이 82.5%로 가장 높았고 한 번 구매 시 구매하는 용량은 5kg, 3kg, 1kg, 10kg, 500g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감귤의 맛으로는 소비자는 감귤의 단맛을 신맛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단맛은 4.5점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맛은 1.9점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단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금 더 나눠서 물어봤을 때 단맛은 강하지만 신맛을 약한 감귤을 선호하는 비율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포장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감귤 구매 시 선호하는 포장 형태는 종이박스, 비닐봉지, 망, 낱개, 플라스틱 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감귤의 크기는 왼쪽이 소가고 오른쪽이 대가인데요. 소가를 대가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M 사이즈인 중간 사이즈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상품에 대한 인식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는데요. 흔히 저희가 껍질과 알맹이가 떠 있는 귤이 흔히 종종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 상품 품위는 중간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당도나 신선함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전 좀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껍질과 알맹이가 떠 있는 분리된 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상품 품위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47.5%로 가장 많았지만 오히려 당도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57.2%로 가장 많았고 신선함도 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5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귤 품질 판단 기준은 시식하는 걸 제외하고는 단단함, 껍질색, 크기나 모양, 생산 지역, 판매처, 직원의 추천 순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신품종 감귤 구매 의향을 한번 물어봐 보았는데요. 이런 신품종이 나오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를 물어본 결과인데요.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신품종 감귤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껍질이나 당도 측면에서는 비슷한 선호를 보였습니다. 다만 껍질째 베어 먹을 수 있는 감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망감류입니다.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이제 망감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결과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래프입니다. 중요도 만족도 그래프인데 망감류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맛과 신선함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 위치함으로써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망감류 주 구매 용도와 용량인데요. 망감류는 자가 소비용이 67%였습니다. 아까 감귤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이 80%가 넘었었는데요. 이 망감류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이 67%, 이외에 선물용이 28.4%로 감귤보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구매 시 구매하는 용량은 3kg, 1kg, 5kg, 10kg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망감류의 맛은 단맛은 4.3점, 신맛은 2.0점으로 감귤류에 비해서는 단맛은 조금 낮았고 신맛은 조금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맛은 강하지만 신맛은 약한 망감류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망감류 인지도인데요. 소비자들이 망감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도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진지향, 한라향으로 나누어서 물어보았는데요. 이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진지향이나 한라향에 대해서는 아는 소비자가 20% 약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진지향과 한라향에 대해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귤류 산지 직거래입니다. 최근에 산지 직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산지 직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15년에는 25.5%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63%로 증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산지 직거래 의향이 있는 소비자도 약 70% 이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망감류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는 안정생산 관리 및 품질 유지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감귤 구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망감류 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을 얻기 위한 생산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는 감귤류 출하 전략과 관련한 R&D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R&D 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용량이나 방법, 구매 용도, 크기 등을 반영해서 출하 전략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입 과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산 과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만큼 국산 망감류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개발을 할 때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신품종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당산비나 건강 기능성 선호 등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스나 음료 등 가공 방식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가공식품 적합한 품종 개발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아까 연령별은 좀 넘어갔었는데요. 30대 소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과즙 음료나 젤리 등과 같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판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감귤 직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